풍문으로 들어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드디어 CPI, FOMC 빅 이벤트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죠? 시장은 전혀 이 이벤트들에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가 코스피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8, 9%대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위기감이 있고 문제가 되지만 이제는 4%대이고 이번 발표 4%라고 나왔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물론 목표치인 2%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종 금리에 거의 도달했다라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연설로 기껏해야 금리 인상 하반기에 한 번, 많아야 두 번인데 이것도 상황 봐서 하겠구나라는 것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반기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셨죠. 이번에 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이번에 동결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끝내느냐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많으면 두 번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FOMC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매파적인 의견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의견이 나뉜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매파적인 의견의 사람들은 두 번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사이의 의견들 이렇게 종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종료 단계까지 왔고 점도표를 확인하면은 그래도 내년부터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3%보다 하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지표라던가 경제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발만 탁 담갔다가 빠지느냐 아니면은 풍덩하고 빠져서 L자형으로 가냐 이런 부분을 봐야겠죠. 지금은 L자형으로 갈 가능성은 많이 희박해졌다라고들 다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황 보면서 또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뭐 전쟁이 날 걸 우리가 알던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대비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세워져 있지 않은 돌발 상황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돌발 상황이 악재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전쟁이 끝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악재가 해소되는 요인이고 기존에 있던 악재를 생각보다 빠르게 해소한다라고 하면 경제 쪽에서는 더욱더 좋은 흐름 그리고 주식시장은 그것을 선반영해서 더욱더 빠르게 그리고 가속화되는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주변에 어떤 이슈가 나오든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지금은 결정됐다. 1분기에 갇혀있던 이 코스피, 이 핑크색 사이에서 갇혀 있었죠. 그런데 이 갇혀있던 이 코스피가 드디어 2,500을 돌파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에요? 그럼 바닥에서부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상승 N자형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다. 이슈 안 보셔도 된다. 여러분들 밤새워서 미국장 보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점도표 이런 거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이미 추세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상승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19조 원이 넘어서 20조 원 가까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욱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도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 상황이 거의 2,000 후반 정도까지는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3,000을 넘어도 이상할 게 없는 수급이에요. 외국인이 19조 원을 매수했다라는 게. 그런데 안 올라가고 있죠. 이제 조금 올라간 거죠. 왜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싸게 저가에서 그냥 매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올릴 필요 없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10,000원짜리 주식을 큰 금액을 살 때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에 매집을 하고 싶지 이거를 끌어올려가지고 목표치가 20,000원인데 15,000원, 17,000원에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아서도 10,000원짜리 주식인데 11,000원, 10,000원, 11,000원 사이에서 매집하고 싶지 15,000원, 17,000원에 사고 싶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올리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최대한 매집을 하고 많은 금액을 매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어내면은 아주 나이스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금액으로 볼 때 외국인들의 목표치는 3,000포인트나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본이 지금 뭐 금리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탈중국 현상에 대한 수혜까지 입으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룩하면서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죠. 워렌 버핏도 일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 투자를 할 정도로 일본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이렇게 못 올라갈 상황이냐? 전혀 아니죠. 앞으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업종 중 하나, 그리고 탈중국의 핵심 중 하나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 소재 관련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심지어 세계 1, 2위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국가죠. 중국에서 마이크론, 세계 3위 업체 마이크론 수입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서 가져가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공급을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중간에서 외교적인 부분만 잘 줄타기하면서 발전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은 지금부터 2차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수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안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1분기 때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왔던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다. 코스피는 사실 포스코 퓨처엠 빼고는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은 휴식이 나오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도 된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뭐 지분 이슈,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조금 휴식이 나왔는데 오히려 싼 가격이 될 수 있다. 55만 원 구간 전후 된다라고 하면은 아, 나한테 저렴하게 매수할 구간을 주는구나. 60만 원 돌파 전에 최근에 돌파 시도 한번 했죠. 돌파하기 전에 최적의 매수 기회를 한번 주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휴식을 하는데 대형주는 움직여도 된다.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싸게 사는데 이슈 때문에 당장 사고 싶지 않은 SKI 테크놀로지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 종목은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린다. 정고점을 넘어서 예를 들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나 LNF,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정고점을 넘어서 치고 달린다? 아직까지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쉬고 코스닥도 같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쉬게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고 바닥권에서 수단매 나오니까 꼭 2차 전지주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섹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바닥권부터 660포인트부터 900포인트 이상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렇게 지금 기간 조정 받는 게 안정적인 것이다. 쉬어야지 또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주식시장을 사회생활하고 비교해드리죠. 우리가 밤새 철야 작업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프로젝트를 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너무 지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휴가를 다녀오고 그리고 연월차 붙여서 좀 휴식을 취해야 또 열정적으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도 방전되잖아요. 마라톤 42.19km를 뛰었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한계까지 뛴 거 아닙니까? 또 뛰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최소한 부상이 있고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죠.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인간의 한계라고 해서 설정한 유래가 있죠. 자,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여기서 괜히 무리해서 치고 올라가면은 지수도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수가 꼬꾸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이거에서 조금 휴식을 취해서 휴가를 좀 주고 기간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움직여야 더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다. 기간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요. 1000포인트 갑니까? 라고 하시는데 1000포인트 문제가 아니에요. 1000포인트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기간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여기서 그냥 돌파해서 날아간다라고 하면요. 1000포인트는 살짝 넘어가지만 더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무너질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아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보다는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섹터들 요즘 많이 있죠. 반도체주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로봇 관련주나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 2차 전지 소재 말고 충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주 순환매 나오고 이런 섹터들 저희가 노란톡에서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돌파하면은 추세 상승이다. 얼마? 2,500포인트. 이미 돌파해 있죠. 자, 코스닥은 900포인트 저항이고 830, 40까지 흔들기 나온다. 어떻게 됐죠?
코스닥은 딱 830, 요 핑크색 부분까지 조정을 예쁘게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죠. 이렇게 기간 조정 받는 거예요. 자, 시장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기간 조정에 어떻게 되느냐? 추세 상승 다시 나온다. 자, 2차 전지 휴식할 때 반도체 바닥 잡았죠. 방산주 순환 나오고 있죠. 어제도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오늘도 좋았죠. 자, 바이오주 52주 신고가 달성하는 종목들 나오고 있죠. 매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목들 나오고 있죠. 엔터 콘텐츠들 걱정할 필요 없다. 한알령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다. 매출이 중국 매출이 아니라고 했어요. 글로벌 매출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봉쇄 정책을 하고 있다. 이제 리오프닝이 됐는데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부 뭐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라고 봐야지 중국의 핵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룹들, 보이그룹, 걸그룹들 앨범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본 차트에만, 오리콘 차트에만 올라가도 박수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빌보드. 그 어렵다는, 예전엔 꿈 같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앨범 낼 때마다 빌보드 차트인 한다고 나오죠. 심지어 1위까지도 합니다. 이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엔터 콘텐츠 글로벌 시장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최근 쉬고 있던 큐브엔터 같은 경우 계속 보시라고 강조해드렸는데 드디어 저항 돌파해서 올라서기 시작하죠.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럼 순환매 계속 노리는 전략 명확하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도 이 섹터만 아직 안 올랐습니다라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한 번 정도 치고 올라오고 휴식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는 구간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로 바닥에서부터 한번 신호 한번 보내준 거고요. 지난번 상승은. 그리고 휴식한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최종 협상만 남기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고 재건 포럼을 하고 있고 재건 회의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겠습니까? 이제 서로 전쟁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소모전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무기를 지원해주고는 있는데 기존에는 재고 소진을 계속했다라고 하면은 이젠 자주국방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무기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오고 있다. 그러면은 주변국에서도 계속 지원해주기는 사실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도 무기를 계속 소진하면 자주국방에 대해 문제가 생기니까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강수를 두고 있죠. 벨라루스 주변국에다가 전술핵을 배치한다라는 형식으로 강수를 두고 있고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라는 의사표현은 양쪽 국가가 계속하고 있다. 협상만 하면 되는데 둘이는 협상이 안 되니까 제3국이 주변국들이 같이 다자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쉬어라라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이제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7월 20일부터 우리나라 동대문 DDP에서 세미나가 열리기 시작하죠. 이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네옴시티 관련 수주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디리아 프로젝트까지도 또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중동 쪽을 잘 보시면서 진행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추세 상승 이후에 한 차례 휴식 취한 다음에 다시 재상승 보기 시작하는 이런 섹터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환매 꾸준히 노리면서 편안하게 시장 보시면 돼요. 이 섹터들 그때그때 어느 섹터가 조정받는지 내가 본업도 있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장중에도 저희 6명의 연구원과 함께 여러분들께 낱낱이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 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링크 뜹니다. 터치해서 7777 4개 입력하시면은 바로 입장이 됩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이 방송이 끝나면 또 강의 자료도 올려드리고 장중에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분석해드리고 대응 전략까지 다 올려드리니까요. 이 교육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그리고 하반기 시장에는 더욱더 좋은 수익으로 혼쭐 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저희가 살려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육받으셨던 종목들 올해 수익률이 이렇게나 멋지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메코프로, 지오릴 에너지, 사마알루미늄, 하이드로리튬.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2차 전지주로 가득합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360% 2위에 올라 있는데 상반기 로봇주 어마어마한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제 로봇 관련 주들도 이제 다시 한번 호황 그리고 주가가 출발하기 시작하는구나. 이 산업이 드디어 핵심으로 올라서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또 로보스타가 또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자, 그래서 2차 전지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올해는 좋을 것이다라고 작년 연말에 꾸준히 교육해드렸고 CES에도 핵심 화두가 이 섹터들입니다라고 교육해드렸는데 그대로 주가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34%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작년 12월 31일 주식투시경 시간 말일 연말이었고 그리고 주말에 여러분들께 아침 9시에 제가 교육을 해드렸는데 올해 유망주 5종목 중에 제가 이 대형주들 중에서 2종목 뽑아드렸었는데 그중에 포스코 퓨처엠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벌써 100% 이상 수익률이 나왔고 상반기에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익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해서 바닥에서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도 이런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기다려 보시고요. 자, 최근 상승이 좋았던 반도체주 그리고 꾸준하게 순환매가 나오는 바이오주 그리고 뭐 틈새 시장 공략했던 뭐 STO 관련주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이런 좋은 수익률을 올리셨는데 자, 먼저 종목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면은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폰탄 치료제 같은 경우가 FDA 신청을 해서 승인은 못 받았는데 조건부로 해서 임상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좀 더 보편성을 확보해 보자. 만약에 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FMC 이 FDA에서 신약 허가 신청을 다시 한번 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신 이번에 임상 진행하는 결과가 동일하게만 나오면 됩니다. 지난번 임상 결과와 함께.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정정 신청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완해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지온 같은 경우가 지금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이 나온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이 양봉을 하단을 이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이탈하더라도 여기에 거래량을 이렇게 붙여놓고 금액을 이만큼이나 담아놨는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려면은 FDA에서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상승 N자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교육해드린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너무나도 저렴하고 좋은 가격입니다라고 교육해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권에서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죠. 슥 올라오더니 시작하자마자 바로 일주일 안에 수익을 붙여가기 시작하고 10% 20% 붙여가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더니 지금 전일까지도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만 원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딱 이 3만 원 중요한 구간인데 3만 원 돌파해서 마감을 했죠. 이틀 동안 위에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3만 원 지지력 테스트만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메지오는 지금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종목 또한 3월 말에 교육해드렸고 아직 3개월이 안 됐죠. 그런데 이런 100% 넘는 2배 이상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줄 수 있는 좋은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다 좋은 종목은 아니다. 대신 임상 3상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되고 임상 2상이 보통 지옥문이라고 불립니다. 임상 2상에서 대부분이 실패를 해요. 대부분이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임상 2상 정도는 좀 마친 성공적으로 마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그래도 확률이 좀 괜찮다. 물론 임상 3상도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FDA, NDA 신청을 하면은
허가도 신약 허가 신청도 통과를 해야겠죠. 그래서 단계는 남아 있지만 적어도 이상까지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보편성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래도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정말로 멋지게 분석하고 그리고 해당 작용 기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약물이랑 다 비교해보고 해도 이게 정말 좋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공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임상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자제하시고 이렇게 좀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확실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억지로 눌러놓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편안하게 하반기에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바이오는 좀 기대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주가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다가왔는데 엔비디아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3,000포인트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양봉 하나만 더 세워주면 보셔야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리고 제일 먼저 교육해드린 종목이 바로 미래반도체였습니다. 이 종목 2만 원을 돌파하면서 2만 원 아래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돌파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돌파하자마자 강력한 상승을 보입니다. 바닥에서부터 2배가 올라왔고요. 2만 원 돌파하면서부터도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와서 2만 원 흔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2만 원 흔들기를 할 때는 아래에 있을 때는 이 구간은 이탈할 구간이 아닌데 다시 내려왔다. 싸게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건데 이 아래 구간은 오래 안 줬죠.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3일에서 일주일 안에 회복을 합니다. 그럼 트랩일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흔들고 갈 거냐 아니면 지지력 잡고 바로 움직일 거냐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라고 교육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오후 1시 시간에 주식투시경 불기둥 시간에도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강하게 교육을 해드렸는데 화요일 날 교육해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틀 3일 동안 매수 구간을 주고 바로 상한가.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중요한 구간 어디다? 3만 원이다. 3만 원 돌파했을 때 이 위를 유지해주면 보유하는데 이탈하면은 최소한 절반 웬만하면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보는 게 낫다. 단기적으로 60% 이상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열흘 만에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짧게 치고 빠지고 조정받을 때 다시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지가 안 되고 이탈해도 이 중심선대는 27,500원 정도부터는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교육해드렸는데 매수 구간 또 주고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시면 좀 더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받을 때 저희 전략대로 따라오셨다라고 하면은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교육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적인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도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것은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일 수도 있지만 뉴스 보고 따라가면 늦는다라고 했어요. 미리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반도체는 이미 작년 제가 딱 1년 전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주말에 제가 주식투시경 교육 시간에 여러분들께 작년에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0조였습니다. 삼성전자 400조, 하이닉스가 80조, 삼성전자 우선주가 50조에서 총 530조의 시가총액을 움직여야지 되는데 최소한 이 두 종목이 올라가야 나머지 반도체도 다 잘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안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9층, 8층에서 물렸다라고 해서 이제 7층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손절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언제 본다? 내년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은 그때 추위가 좀 가시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미국의 긴축 정책, 작년 딱 이맘때 이렇게 교육해드려요. 미국의 긴축 정책, 러시아의 전쟁, 중국의 봉쇄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수급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 연기금 매도, 가장 큰 세력 주체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가지 않으면 다행이다. 내년 봄 정도에 보셔도 지금이랑 비슷하거나 크게 오르진 않을 겁니다. 더 싼 구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매도해서 교체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봄이 되니까 다시 한번 솔솔 불어오죠. 왜냐? 겨울에 찬바람 불 때는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매년 반복되는 건데 원래 반도체는 비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산업 동향이 좋아서 사이클이 좋아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는 항상 겨울에 살짝 비수기가 시즌이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비수기 시즌에도 실적이 잘 되고 그리고 판매가 잘 돼서 이제 뭐 재고가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해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IT 투톱에 대해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보면 됩니다. 지금은 어때요? 외국인들이 19조 원이나 우리나라를 매수하는데 IT 투톱을 매수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미래 산업의 중심이고 탈중국, 반도체 탈중국을 하면 가장 수혜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안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종목을 매도하면은 나는 그래도 반도체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분들께 제가 대안을 항상 드리죠. 저는 회의를 할 때도 안건이 있을 때 뭔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의견이 나왔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떤 사람 좋아한다? 그것보다는 이런 대안이 있는데 이건 어떨까요? 라고 제시를 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요즘 티키타카라고 하죠. 주거니 받거니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의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신 어떤 종목을 교육해드렸습니까? SNS텍과 AD테크놀로지 두 종목 모두 25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도 교육해드린 종목이죠. SNS텍 27,000원일 때 이 종목을 사실 19,000원대부터 여러분들 교육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정리 구간까지도 정확하게 드렸고 올해만 해도 131.48%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작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7만 원대 후반, SK하이닉스 11만 5천 원 이상에서 제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리했다라고 하면 이 종목만 가지고도 사실 그 당시에 2만 원 전후였기 때문에 19,000원대에서 2만 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지금 6만 원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3배 이상 상수익이 나온 종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섹터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붐이 일어나 갖고 다 모든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이제 먹거리가 좀 있겠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리는 섹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핵심 종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을 담아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종목 어디서 본다? 저희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어플 켜서서 여러분들이 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바로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거 터치하셔서 7777, 7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이 끝나고 잠시 후면은 우리 시장이 개장을 하죠. 개장 이후에도 저와 그리고 저희 6명의 연구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올려드리고 이런 매매 타이밍, 대응 전략 다 올려드리니까 편안하게 주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뭐니 해도 그래서 오늘 그럼 관심 가지면 되는 종목이 뭡니까? 라는 거 가장 궁금해하시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돈줄 포트폴리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반도체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쉬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면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렸죠. 자, 이 종목은 대표적인 장비주예요. 이 중견기업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해서 너무나도 오랜 역사와 함께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중에 전공용 장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도 이제 전공용 장비주 하면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조 단위에 있습니다. 자, 지금 3만 원 초반 구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구간에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있다는 뜻이죠. 힘을 모으면은 한번 흔들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차이지 움직이는 단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외 섹터라고 하면 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도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흔들어도 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드디어 돌아왔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이 종목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 관련 쪽도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도 5년 만에 투자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국가에서도 지금 2017년까지 다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1위 되찾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주. 이 종목에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싸게 매수를 한다. 최근에 올라온 게 없죠. 싸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가 집중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상향을 들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공존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소부장 관련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종목 중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고요. 자,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쪽도 좋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드디어 대형 패널을 공급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투자가 단행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 투자와 그리고 정부에서 뭐 세제 혜택 등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 LG 디스플레이의 증착 장비 쪽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제가 꾸준히 교육해드리고 있고 최근에도 LG 디스플레이 쪽 말씀드려서 이 종목 보셔야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렸는데 노란톡에서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튀어 오른 모습 보였죠. 그래서 지금 8,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벌써 거의 2배 찍었죠. 15,500원이니까. 그리고 조정을 예쁘게 12,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근 움직임은 한 번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하단 계속 흔들었지만 이탈하지 않았고 상단도 돌파 시도했지만 돌파 안 하고 있죠. 그리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3월부터 한 3개월 정도 힘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살살 움직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은 박스권 하단일 때 우리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렴한 가격에서부터 볼 수 있다. 여기에 수급만 들어오면은 돌파해서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고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방송 끝나면은 저희가 종목마다 40초짜리 쇼츠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목명은 이 하단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저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차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종목명은 여러분들 다 알려드리니까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40초짜리 쇼츠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손절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40초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잠깐 1층 내려가는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화장실 갈 때 하나 볼 수 있고 올 때도 하나 볼 수 있겠죠. 짧은 시간이니까 나는 시간이 부족해요. 나는 공부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렇게 짧은 쇼츠 영상만 확인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상반기 1분기에 특히 가장 멋진 상승률을 보인 섹터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2차 전지 섹터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술적 반등만 노립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한번 상승했다가 먼저 조정받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기술적 반등 노리는 이런 타이밍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 종목은 과거에 뭐 4,000원, 5,000원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열사도 포스코 그룹 주고 너무나도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안 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종목이 스마트 팩토리와 전기차 충전 쪽으로 해서 미래에는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추후에 수급이 들어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바로 포스코 ICT에서 포스코 DX로 변경했죠.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치고 갑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벌써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19,000원대가 유지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11,000원대까지 내려온다. 10,000원을 두드리진 않았는데 이 종목을 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급등한 다음에 유지가 안 되고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다? 거기다 양봉하단을 이탈하는 거는 이건 요즘 표현으로 좀 선 넘지 않았나? 너무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11,500원부터 시작해서 10,000원까지는 좀 모아가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해드렸죠. 어땠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착해드리고 한 3주 정도 됐죠. 벌써 31.06%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가장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2차 전지 관련 그룹이다라고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충전 쪽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포스코 뭐 퓨처엠이나 아까 소개해드린 퓨처엠이나 엠텍 같은 경우는 250조에 달하는 이 리트모스 염호에 대한 가치도 누릴 수 있다. 이 엄청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룹주를 여러분들이 등한시 여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과거처럼 보시면 안 되고 이제는 2차 전지 그룹, 전기차 관련 그룹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계속 교육해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에코프로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11만 5천 원대 이미 교육은 해드렸습니다. 포착해서 저희 노란톡에서 교육해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이 당시에는 사실 교육은 해드렸지만 우리가 금양이랑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고 있었죠. 미래나노텍 이런 리튬 관련주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공략하고 있었고 폐배터리 관련주는 뭘 공략한다? 에코프로하고 코스모학 딱 두 종목으로 압축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종목도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들은 에코프로와 이 코스모학 이 그룹사에 소속해 있는 이 두 종목이 가장 좀 믿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흐름만 보셔도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상승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도 중간에 사든 언제 사든 알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저는 매도 타이밍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고민이라고 저희한테 상담을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저희가 놀라지 마세요. 노란톡에서 제가 딱 82만 원일 때 매수세가 슬슬 약해지는 현상이 보여서 정확하게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82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80만 원 유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여러분 최소한 절반이라도 매도합시다. 그리고 80만 원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전략 매도하고 한번 나오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종목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도 80만 원 이탈하면 절반이라도 좀 매도하고 챙겨놓는 게 좋다. 왜냐? 자, 563%가 올랐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자,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돼요? 6천만 원 이상이 돼 있는 거예요. 6,600만 원 이상이 돼 있는 거죠. 그럼 6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절반을 매도해서 3천만 원을 따로 챙겨놔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했던 1,000만 원보다 3배 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섭섭해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시고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 된다라고 80만 원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82만 원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최소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정도. 피보나치 수요일에 의해서도 38.2% 조정은 받을 수 있다 교육해드렸죠. 그럼 가격이 목표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30%대 조정을 받으면 60만 원 흔들기가 나오고 60만 원 살짝 하회합니다. 60만 원 흔들기가 나올 거고 40%면은 50만 원 흔들기가 나올 겁니다라고 교육해드리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흔들기 나왔던 60만 원 구간에서 다시 포착해서 32% 추가 수익 얻는 것까지 확인시켜 드렸죠. 그리고 지금 50만 원 흔들기 나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 나온 겁니다. 저점 잡는 거 정확하고 고점 잡는 거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만 정확하게 아셔도 충분히 알 수 있고 트랩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80만 원 돌파 시도는 속임수가 아니고 트랩이다라고 교육해드렸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 가격권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 실현하는 게 이렇게나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워하시는데 너무나도 편안하게 진행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포스코 퓨처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말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18만 원이면 너무나도 싼 구간이고 20만 원 아래는 이제 다시 못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절호에게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11만 원에서 14만 원 이 공략 구간도 2번이나 교육해드렸고 돌파할 때 수급 좋으니까 들고 간다라는 것도 교육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에 교육해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34.72%. 편안하죠? 하이드로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순환매 노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후발주이기 때문에 금양, 미래나노텍, 포스코엠텍 이런 종목들 정리하면서 후발주로 바닥권에서 매수하면은 이 종목으로 수급이 옮겨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발주임에도 불구하고 197%. 지오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불기둥 검색기에서 또 그 당시에는 지에넌 에너지였죠. 그래서 5.72%일 때 포착을 해서 5.72%요 구간이었죠. 딱
시초가 부근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포착을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715원에 5%대의 상승 구간에서 포착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354.93%. 354.93%.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률을 계좌에 담아가셔야지만 작년에 좀 서운했고 이제 시간적으로 좀 낭비됐던 부분 그리고 계좌가 조금 밀려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다 회복하고 수익 전환해서 하반기에 또 멋지게 웃으면서 연말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100%대에서 이제 200%를 돌파했는데요. 자, 3% 상승한 42,850원. 자, 가격이 어떻게 돼요? 딱 바로 이 아래 가격이죠.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대기하고 있는 가격이고 저항을 당일날 엄청난 거래량 거래된 것과 함께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226.95%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이죠. 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를 빼고는 지금 올해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최근 쉬면서 기술적 반등까지 다 교육해 드렸고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이제는 조금 줄여야 되는 타이밍까지 온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친환경 관련주를 꼭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순환해서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종목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수소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미 네옴시티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네옴시티도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자, 사우디나 이런 중동 국가에서 지금 핵심으로 보는 게 뭡니까? 차세대 석유 시대가 오는 거예요. 포스트 석유 시대가 오는데 석유 개발만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다음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수소 사업에 수소 추출기 이미 100대가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교육해드려서 여러분 이제 이 기업하고 생각나시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 추출기 기업이고요. 지금 요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갇혀 있는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올해 내내 갇혀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요. 너무나 지루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슬슬 7,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생기는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고요. 자, 이 모든 종목들 대응 전략은 저희가 노란톡에 교육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카메라 어플 켜고 이런 거 잘 못하겠어. 여기 대기만 하면 나와서 터치하고 7777 누르면 되는데 이거 잘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문자 샵 3989 보이시죠? 문자 켜시고요. 010이 입력하는 받는 번호에다가 샵 3989 입력하시는 겁니다. 받는 번호에 샵 3989 그리고 내용에다가 이재선 적어서 보내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입장하실 수 있고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안내 드리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주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런 종목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 교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360%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죠. 자, 이 종목은 사실 작년 말까지 크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로봇 관련주들이 한 번 시세를 굉장히 크게 주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지분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그룹으로 거의 편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360%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이번 CES에서도 핵심 화두였죠. 로봇, AI 관련 쪽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같은 쪽이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게 AI, 챗GPT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인 섹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에 이슈가 뒷받침되고 수급, 삼성전자라는 어마어마한 후원자가 있다 보니까 뒤에서 떡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수익률이 나온 거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멋진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위메이드맥스. 이 종목은 아마 저 외에는 아무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악재만 가득했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라고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10,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한 번 지지적 테스트가 나왔다. 강력하게 회복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탈했는데 이 구간 또한 회복해 주는데 그렇다면 이중바닥 형성을 했고 트랩을 형성했다. 이중바닥 트랩을 형성하면 강력한 기술적 반등 시그널이다라고 이렇게 드렸죠. 그리고 유믹스 상장 폐지 이슈가 나오면서 더 이상은 악재가 나올 게 없다. 그럼 악재가 나올 게 다 나왔으면은 정말로 뭐 경영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회사 내부에서 진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이 기업은 더 이상 외부에 나올 수 있는 대외 악재들은 다 나온 거다. 그러면은 바닥을 잡고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것도 한 3일 정도 매수 구간을 주었죠. 그리고 나서 일단 한번 급등 흐름 나오고 횡보,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이제 돌파해서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12,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일사천리예요. 돌파한 다음에 이 지지적 테스트 한번 받고 추가적으로 15,000원도 돌파, 17,500원도 돌파.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서 12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단기간에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슈에 의해서 신문 기사 보고 매매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언론은 항상 이슈가 터지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나오거나 혹은 이런 데서 나와서 잘못해서 이렇게 윗꼬리 맞고 밀린다. 매수한 당일날 마이너스 되고 다음날부터 쭈르륵 밀리기 시작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는 물론이고 이 종목 매도 바로 못 하시겠죠. 그러면은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끌려가면은 수개월 동안 다른 종목들 100%, 200%, 300% 올라갈 때 나만 계속 묶여 있으면서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 나온 종목 보지 마세요. 앞으로 뉴스가 나올 종목을 미리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희 노란톡 교육방 오셔서 교육을 받으세요. 저희가 미리미리 이렇게 바닥을 짚어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기둥 검색기로도 포착해서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 100% 가까운 수익 올려드리고 다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줄 종목 있으면은 또 40초짜리 쇼츠 영상으로 강의 다 해드리고 온라인 교육도 진행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 내용만 받으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어요. 모든 뉴스를 다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핵심이 되는 뉴스만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흐름을 보셔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지금 올라가서 이미 후행성으로 보는 거는 제일 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 바닥에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중간 부분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은 9,000원 되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9,010원이죠. 너무나도 좋은 구간. 어제 종가에서 매수를 해서 10,000원 돌파하면 이제 추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시고요. SOC 관련 쪽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과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또 관련이 돼 있는 이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주이면서도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살짝 발을 걸쳐놓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이슈가 다 해당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지금 3,005원 수준에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가격이 잘못 나온 것 같네요. 3,005원이 아니라 34,000원대인데 가격이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저희 연구원들이 이 부분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하나 빠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함을 해가지고 두 글자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서 완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지금과에서 가장 편안하게 바닥권에서 그리고 상승 초입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 지금 방송 끝나면은 바로 연구원들이 올려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 저희가 AS해드리는 거 잘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선이었습니다.